자, 우리가 이집트 신들은 굉장히 많은데 각각 지역에서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고 나중에 통일되면서 공통된 신으로 발전하는 신들이 있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지역을 따져보면 요런 룩소르나 요 카이로 바로 위에 이거 자세히 보면 요쪽 카이로 여기면 요 위에가 여기가 옛날에 멤피스예요. 그리고 카이로 여기쯤 여기가 지금 헬리오폴리스라 그러는 곳인데 결국 그 나중에 이 이집트 신 체계가 완성이 되면 공통된 신이 나타나는 게 라라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이 sun god 태양신인 라 또는 레라고 하는데 이 레가 이렇게 제일 높은 신이 되는데 그 레가 나온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태양신이 그리스 신앙으로는 헬리오스잖아요. 태양신이. 그래서 헬리오스 태양신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헬리오폴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이 여기에서 나타난 신앙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헬리오폴리스 이니에드라는 말은 뭐냐면 요게 그룹인데 of nine 9개 그룹을 이니어드라고 말해요. 우리가 트라이애드 그러면 이거는 3개가 그룹인 것. 헬리오폴리스에서 시작된 이 신화 또 창조 신화 이런 것들은 이렇게 9개의 주요 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이 어떠냐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물만 있었던 상태를 누라고 해요. 누. 그래서 이 누라고 하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이 밑에서 뭔가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떠올라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피라미드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오벨리스크 보면 오벨리스크 꼭대기에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작은 피라미드라고 해서 피라미디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이 이 누에서 최초로 떠올랐던 땅이라고 할까? 어떤 것이 창조되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요것의 이름이 뭐냐면 벤벤이에요. 벤벤이라는 것이 누라는 물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떠올라요. 이때에 이 벤벤에 이제 신이 탄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신이 누구냐면 라예요. 아툼이라고도 하는 이 신인데, 이 신은 스스로 자기의 그 그림자 있죠.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의 관계를 가져서 슈하고 테프넛이라는 두 형제 자매를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슈라는 것은 공기라는 것을 의미하고 테프넛이라는 것은 그 공기에 들어있는 그 습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슈와 테프넛을 낳고 이 슈와 테프넛은 또 둘과의 관계에서 게브라는 신과 누트라는 신이 탄생해요. 이때 게브라는 신이 바로 지구, earth, 지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누트라는 신이 하늘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화에서는 하늘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을 때는 땅이 여성이고 그 다음에 하늘이 남성으로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유레너스, 우라누스, 그죠? 천왕성, 하늘의 신, 이것이 바로
지오, 가이아, 그죠? 가이아가 낳는 건데 자기 아들인 유레이너스가 하늘 신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하늘이 내려와서 땅을 덮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남성이고 밑에서 땅을 해서 생산하고 맞아들이고 밤을 맞아들이고 하는 것이 바로 여성성이기 때문에 가이아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신에서는 반대예요. 땅이 남성이고 그리고 하늘이 여성이에요. 하늘이 무엇을 잉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보와 누투가 이렇게 관련을 맺어서 그래서 아이를 넷 또는 다섯을 낳았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다섯을 낳았다고 할 때는 어떠한 이야기하고 또 연관이 되냐 하면 한 달에 30일이죠. 그렇게 해서 한 12달 하니까 요게 360일이 돼요. 그런데 360일 동안이 지나고 아툼이 게보하고 누트가 처음에 날 때 어떻게 나냐 하면 딱 붙어서 나요. 쌍둥이가 완전히 찰싹 밀착이 되어서 나가지고 서로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툼이 굉장히 이것을 싫어합니다. 아툼이 굉장히 싫어해서 이 둘을 떼어놔요. 이 둘을 떼어 놓고 그 사이를 그러니까 공기가 채우는 거예요. 슈가. 그리고 거기에서 태양이 운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보와 누트가 서로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이 가운데 공기가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양쪽의 지평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 이것을 손과 발이라고 하는데 손과 발은 맞닿아서 서로 끝까지 떨어지질 않아요. 이때에 누트가 아이를 임신하는데 토트라는 신이 있죠. 토트라는 신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신이기 때문에 또 금방 나올 거예요. 이 토트라는 신이 달의 신하고의 내기를 통해 가지고 달의 빛을 받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그걸로 오일 닷새를 만들어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하고 아이 다섯을 파피루스 숲속에 숨어 있다가 지금의 우리가 필레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파일리 섬에서 이렇게 그 근처에서 이렇게 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5명을 낳아서 5일 동안 낳아서 그래서 365일이 되는 거죠. 이러한 신하고 연결이 돼요. 달력, 즉 캘린더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돼서 로마력이 되고 로마력에서 또 발전이 되고 그래서 현재의 그 달력까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아툼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고 태양신이 자 누라는 곳에서 벤벤이 솟아서 여기에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서 아툼라가 거기에서 자기의 그림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슈와 테프누시라는 두 형제자매를 낳아요. 이때 슈가 남성이고 테프누시 여성에 해당해요. 이때 이 슈와 테프누시의 관계에서 다시 게브라는 땅을 의미하는 지구를 의미하는 이런 남성과 하늘을 의미하는 여성성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관계해서 4명 또는 5명의 자식을 두는데 요 호루스는 이렇게 5명이라 하기도 하고 오사이리스하고 아이시스 그러니까 오시리스하고 이시스의 자식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도 있고 이름만 같이 다른 신이야라고 하는 이 3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러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지금 이 위에가 요게 바로 요게 바로 누트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계부예요. 그런데 요게 바로 누트와 계부를 낳은 그리고 둘을 떼어 놓은 아버지 슈 공기에 해당하는 슈고 요것은 태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툼 라 신인 할아버지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엄마가 없잖아요. 그죠? 테프넛 엄마가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 신의 가족들이 지금 우리가 오시리스하고 이시스하고 세트하고 네프티스하고 그 다음에 호루스가 나오기 이전까지 요를 말해요. 요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보면 자 요것들이 별들이에요. 별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기를 나눠서 여기가 밤이고 여기가 낮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늘의 신이 누트죠. 여성을 나타내는 누트죠. 그래서 요것들이 뭐냐면 은하수예요. 지금 이러한 별 표시들이 요게 은하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기 그 태양신 라의 눈이 있죠. Eye of Ra라고 하는 태양신 라의 눈이 있어요. 자세한 것들은 뭐 여기 뭐 해젯 여기 그다음에 데시렛 합쳐가지고 스켄트라는 관을 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이거는 토트 신이고 요게 이제 태양신 라 아투미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마트라고 하는 신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이야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하고 지금 현재는 요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신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 자, 나중에 이런 상징들 이거를 was라고 하고 요런 거를 갖다가 앙크라고 하고 뭐 이런 상징도 다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것은 스켄트라고 하는 그러한 관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자세히 안 하고 하여간 이 정도까지도 알아야 이집트 문명을 가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어쨌든 시작이 이게 아툼이에요. 그죠? 누에서 벤벤이 솟았을 때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태양을 띄웠어요. 그죠? 이 아툼이 자기 그림자와의 관계에서 슈와 테프넛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툼의 자식들을 오른쪽에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슈와 테프넛은 누구를 낳냐 하면 요게 지금 계부예요. 그리고 요게 누트예요. 자, 물병을 이렇게 쥐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상징인지 시간 날 때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4명의 신을 낳아요. 요거는 이제 아테프 크라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아테프 크라운을 쓴 게 오시리스예요. 그다음에 크루크 앤 플레이를 이렇게 들고 있죠. 요게 바로 오시리스의 대표적인 상징들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바로 이시스라고 하는 요 전부 형제죠. 이시스라고 하는 그 오시리스하고 결혼하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결혼해요. 세트라고 하는 요 친구하고 네프티스라고 하는 요 넷이 형제인데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해요. 스토리가 어디에서 이제 그 결말을 맺게 되냐면 자, 이 파라오가 돼요. 파라오가 되고 이 부인이고 여동생이면서 부인이면서 요거는 세트의 부인이에요. 이렇게 됐는데 네프티스는 불안정 파괴의 여신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불안정을 이끌기 위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이시스로 분장을 해가지고 오사이러스의 침실에 들어요.
그래서 이때에 생기는 자식이 이름이 바로 아누비스예요. 자악할 머리를 한 신이 있죠. 아누비스예요. 그런데 세트는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네프티스 자기 부인이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되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사이러스를 제거를 할 음모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결국을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하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요 사이에 자기가 파라오가 됐는데 요 사이에 누가 낳냐면 호루스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스가 나중에 가서 세트와의 대결을 통해서 세트를 물리치고 호루스가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사이러스는 이제 다시 이시스와 네프티스에 의해서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 주요 부분을 잃어버려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된 그 관계로. 그런데 이 호루스는 어떻게 났냐면 이 이시스가 연이 되어가지고 막 바람에 팔락팔락 날르면서 이 주변을 막 날려서 오시리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아기의 씨들을 받아가지고 결국 호루스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루스가 세트를 물리치고 파라오가 되니까 오시리스는 저승에 가서 저승에 죽은 자들이 사는 도시에 파라오가 돼요. 그러니까 죽은 파라오의 상징이 오시리스고 살아있는 파라오의 상징이 호루스가 돼요. 그러니까 오시리스, 호루스를 모르면 안 될 거고 오시리스의 부인인 이시스, 그 다음에 세트의 부인인 요거를 갖다가 네프 또는 네프라고 하는데 네프티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거예요. 자, 영어로다가 발음할 때는 요거는 오사이러스, 오시리스가 아니라 오사이리스가 되고, 요거는 이시스가 아니고 아이시스가 되고, 세트가 되고, 네프티 이런 거는 TH인데 요 발음이 아니고 그 발음인데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자면 요게 요렇게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the라는 발음보다는 t 각각의 발음이 나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그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세워보아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9명이 기본이 돼요. 요게 바로 헬리오폴리탄의 신들이에요. 이 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신들의 신앙들도 체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헬리오폴리스라고 그러는 것이 이집트에서 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중요 지역으로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